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400.62달러를 기록했고요. 3.01%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드디어 400달러를 넘게 되었고,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었던 모든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에게 축하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주일 전 345달러 근처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건데, 일주일 만에 무려 14%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이 모닝스타는 테슬라의 적정 가치를 현재 400달러로 잡고 있는데, 딱 그 수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소식은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캡이 출시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고요. 이전에는 운전대가 달려 있었지만 이제는 운전대가 없는 로보택시가 생산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닝 5일 전 과연 이것이 왜 중요한지 같이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시 뉴스부터 짚어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해제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월스트리트 전반이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게 되었고, 유가 하락 기대감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면서 시장 전체가 좀 들뜬 분위기고 테슬라도 이 흐름을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3% 이상 오르게 된 것은 시장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번 주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월요일에는 UBS가 매도 의견을 철회했고, 화요일에는 AI5 칩의 테이프아웃이 완료되었으며, 이 블룸버그가 테라펫 장비의 발주 시작을 보도했고,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400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닝 발표 5일 전 이런 모든 소식들이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의 핵심 뉴스는 이 기가 텍사스 상공에서 촬영된 드론 영상에 담겨 있는데, 바로 사이버캡이 60대 이상 포착되고 있다고 하고, 그중 여러 대가 충돌 테스트 시설 근처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이버캡은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로보택시 전용 차량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모델 3나 모델 Y로 운영되고 있는 로보택시가 아니라 이 처음부터 운전대와 페달이 없이 설계된 완전 자율주행 전용 차량입니다. 자, 가격은 3만 달러 미만이고 한화로는 약 4,400만 원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탑승 인원은 현재 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론 머스크는 11월 주주총회에서 이 사이버캡의 생산은 2026년 4월에 시작한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실제로 2월 첫 번째 생산 차량이 나왔고 지금은 양산의 램프업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60대라는 숫자 때문인데요. 자, 2월에 첫 번째로 이 사이버캡이 한 대가 나오게 되었고, 이 3월에는 25대가 생산됐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4월 중순쯤 되니까 60대가 한꺼번에 포착되고 있다는 건 이 생산 속도가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포인트는 이 초기에 사이버캡이 생산되었을 때 이 사진에 담겨 있는 사이버캡의 차량 안에는 핸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에서 이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량을 포기하고 핸들이 달린 차량을 뽑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와전됐었지만 지금은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고 사이드 미러도 없는 완전히 자율주행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가 생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이미 오스틴에서 이 감독관이 없이 운행되고 있고, 이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 이 댈러스와 휴스턴, 피닉스와 마이애미, 올랜도와 템파, 라스베가스 등 7개 도시로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 이 확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5일 후 어닝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1분기 Q&A 시간에서도 올라와 있는 질문이 바로 오스틴 이후 이 로보택시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는 어떻게 확장할지 이번 어닝을 통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주가가 400달러를 넘고 있는 게 이 단순히 숫자가 좀 바뀐 게 아니고요. 이 400달러가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닝스타가 테슬라의 적정 가치를 400달러로 산정하고 있고, 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장기적인 가치를 반영해서 기존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이 예상 주가를 올린 수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술적으로 400달러는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4주간 테슬라는 10% 이상 하락하면서 345달러까지 빠졌었는데, 거기에서 반등해서 일주일 만에 400달러를 찍고 있고,
한마디로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제 반전됐다라는 기술적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테슬라를 다루고 있는 언론에서는 이번 주 나와 있는 많은 관련된 소식들이 이 시장에 드디어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고, AI5칩과 테라팹, UBS의 업그레이드 소식까지 개별적으로는 각각의 뉴스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이걸 하나의 스토리로 읽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될 숫자도 있고요. 현재 테슬라의 PE 비율은 약 340배 정도 되는데 2026년 1분기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수치입니다. 자, 월가의 컨센서스는 현재 EPS 0.36달러에서 0.39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만약 이것을 밑돌게 된다면 400달러는 금방 깨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에서는 5일간 이 14%의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실적 개선은 아직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이 시장이 현재 주가를 기대감으로 올리고 있는데 어닝에서 기대에 못 미치면 그만큼 빠르게 주가가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 관련 다른 언론을 보게 된다면 어닝 전에 테슬라를 지금 사야 하는 것인가,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2년 연속 전기차 판매 감소와 1분기 인도량의 미스, 그리고 200억 달러가 넘는 2026년 자본 지출 계획까지 이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실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라는 종목을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궁금해질 수 있는데, 우선 한 가지 좀 보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옵티머스 버전 3의 손해 특허 관련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X에서는 이 특허에 관심이 있어 하시던 분이 실제로 테슬라의 특허대로 옵티머스의 손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매우 궁금해했고, 관련된 특허를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놀랍게도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만든 것은 테슬라가 특허를 신청했던 힘줄 방식으로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물건을 잡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영상인데, 이분이 직접 만들어 본 바에 의하면 작동을 잘하고 있고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좋은 의미로 보면 테슬라의 설계가 그만큼 실용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학술 논문에서나 볼 수 있는 복잡한 로봇의 손을 일반인도 그 특허의 도면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설계와 이 논리가 깔끔하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의 관절과 움직임은 이 취리 연구팀이 연구하고 있는 롤링 접촉 관절의 연구와도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 기존의 힌지 방식이 아니라 구르는 접촉면을 이용한 관절의 구조인데, 이 테슬라가 특허를 출원한 로봇의 손과 매우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 테슬라가 접근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특허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다른 회사가 따라서 만들지 못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는 특허의 보호가 실질적으로는 매우 약한 상황이고, 아마도 테슬라가 이렇게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면 중국의 로봇 기업들 역시 이것을 참고해서 비슷한 구조를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구조를 따라한다고 테슬라 수준의 로봇손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테슬라 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소프트웨어와 AI 제어의 알고리즘, 그리고 엄청난 실제 데이터가 없다면 하드웨어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특허 공개에 대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번 한 주 동안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시장이 점점 인정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고, UBS의 업그레이드 내용과 AI5칩, 테라팹, 옵티머스의 손과 사이버캡의 생산까지 전부 자동차 판매와는 좀 무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에서는 테슬라의 황금기라는 이 사이버캡의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오스틴에서 올해 상반기 7개의 도시로 확장되고, 이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밝히게 된다면 정말로 사이버캡이 미국 전역에서 움직였을 때 황금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3만 달러 미만의 가격에 마일당 운영비가 0.2달러밖에 들지 않는 이 차가 정말로 실제로 도로에서 달리게 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자동차 소유의 개념 자체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테슬라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을 것이라 예상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안 좋은 케이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말했듯 이 테슬라의 P는 340배를 기록하고 있고 여전히 부담인 상황입니다. 심지어 $400 아래에서도 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테슬라가 테라팹을 짓겠다고 2026년 무려 $200억 자본 지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쓰는 것은 확실한데 그 돈이 언제 수익으로 돌아올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다리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월가의 어닝 컨센서스를 보면 이번 어닝의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평균 EPS의 컨센서스는 약 0.36달러에서 0.39달러이고 일부 애널리스트는 0.21달러까지 매우 낮게 보고 있으며 매출도 220억에서 23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이 작년 동기 대비 EPS는 증가할 수 있지만 이 시장이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400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숫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1분기에 8.8GW시로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밑돌았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운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사이버캡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이버캡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운전대 없는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다닐 수 있는 허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산과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아직 갭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닝 전 과연 무슨 행동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선택이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테슬라의 어닝 발표는 4월 22일로 예정되어 있고 아마도 이번 어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테슬라가 지금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펀더멘탈로 오르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이 어닝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긍정적인 펀더멘털이라고 보는 쪽의 구도는 현재 테슬라가 칩을 설계하고 공장에 장비 없이 주문하며 이 로보택시를 무인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술까지 있는데 이런 회사가 정말 세상에 몇 개나 되냐고 질문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 회사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테슬라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가치의 근간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너무 기대감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쪽은 AI 칩의 양산은 2027년, 테라팹은 2029년, 옵티머스의 생산은 현재 이 미정인 상황인데 이런 긴 시간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조금 있다가 들어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닝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구체적인 시나리오고요. 정말로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의 7개 도시 확장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던지 또는 사이버캡 양산 속도에 대한 숫자를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이런 비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실망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어닝에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어닝콜은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2026년에 대한 계획과 과연 사이버캡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비전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리하면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은 미래에 어디에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미래가 현재 시작이 됐는지 아니면 먼 이야기인지 이번 화요일 어닝에 알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 긍정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